현우에게 민석은 가장 믿음직한 친구였고 그의 아내 유진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화이트 칼라의 전형이자 성역이었다. 매달 이어지는 부부 동반 모임에서 유진은 늘 단정한 실크, 블라우스와 무릎을 덮는 스커트 차림으로 우아함을 유지했다. 하지만 현우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잔을 기울일 때마다 살짝 드러나는 가슴골과 가끔 자신을 향해 던지는 따가운 시선 속에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다는 것을. 균열은 아주 사소한 틈에서 시작되었다. 주말 오후 백화점은 쇼핑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유진이 높은 힐을 신고 대리석 바닥을 걷다 중심을 잃은 건 찰나의 순간이었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가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유진아, 괜찮아? 민석이 당황하며 그녀를 살폈지만 유진은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찌푸린 채 발목을 감싸쥐었다. 민석은 급히 근처 매장에서 편한 신발을 사오겠다며 자리를 비웠고 현우의 아내 지수 역시 근처 약국으로 파스를 사러 달려갔다. 소란스러운 인파 속에서 현우와 유진, 단둘만이 남겨진 형용할 수 없는 빈틈이 생겼다. 재수 씨, 제가 좀 봐드릴게요. 현우는 홀린 듯 유진의 앞에 무릎을 굽히고 그녀의 가느다란 발목을 조이고 있던 스트랩 샌들을 조심스럽게 벗겨내자 조명 아래서 창백할 정도로 하얀 유진의 발이 드러났다. 현우의 손가락이 유진의 뒤꿈치를 받치고 복사뼈 주변을 천천히 훑었다.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그녀의 체온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현우는 단순한 상태 확인을 넘어 부드러운 속살을 만지는 감촉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손가락으로 그녀의 발목 주변을 지그시 누르며 쓸어 올리자 유진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손바닥 전체로 전해졌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현우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현우 씨. 그녀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주변의 소음이 일순간 희석된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유진은 현우의 손이 닿아 있는 자신의 발목을 떼어내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손아귀에 힘을 실어 누르며 은밀하게 속삭였다. 아파서 만지는 거예요? 아니면 예뻐서 그렇게 만지는 거예요? 현우의 손이 굳었다. 그녀의 입술 끝이 비스듬히 올라가며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다. 유진은 아픔에 고통받는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현우의 당혹감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현우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다가 슬며시 자신의 발목을 쥐고 있는 그의 굵은 손가락을 훑었다. 민석 씨가 오면 뭐라고 할까요?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당신 손. 너무 뜨겁다고 말할까요? 유진의 발가락이 현우의 손바닥 안에서 간지럽히듯 꿈틀거렸다. 그것은 명백한 비밀스런 유혹으로의 초대였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아 올린 우정의 세월이 단 한마디의 속삭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현우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이미 그의 머릿속은 유진의 하얀 살결과 그 형용할 수 없는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재수 씨, 그건. 변명을 하려던 현우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멀리서 민석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현우는 황급히 손을 뗐지만 유진은 끝까지 그를 응시하며 입술을 달싹였다. 전화할게요. 소리내지 않은 그 짧은 입모양이 현우의 심장에 박혔다. 금지된 영역의 경계가 무너져 내리는 육중한 파열음이 고막을 파고든 오후였다. 백화점에서의 그날 이후 현우의 일상은 썩어 들어가는 고목처럼 내부에서부터 붕괴했다. 유진은 영리했다. 그녀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지만 현우의 정신이 지탱하던 최후의 빗장을 풀어내는 법을 누구보다 영민하게 알았다. 업무 중 도착하는 비가 오네요. 그날처럼 발목이 조금 쑤셔요라는 짧은 메시지 혹은 아무런 텍스트 없이 전송된 그녀의 가녀린 쇄골이 드러난 사진 한 장. 현우는 아내 지수의 옆에 누워있으면서도 스마트폰의 파란 불빛 아래서 유진이라는 늪에 서서히 빠져들고 있었다. 결정적인 불씨는 두 부부가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펴졌다.
단골 일식집의 좁은 룸, 민석과 지수가 웃으며 여행 계획을 세우는 동안 테이블 아래에서는 금기를 깨는 불길하고도 위험한 유희가 시작되었다. 유진은 맞은편에 앉은 현우를 똑바로 응시하며 잔을 비웠다. 그리고 살며시 유진의 매끄러운 발가락이 현우의 발목을 타고 올라와 정강이를 훑었다. 현우는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한 충격에 몸을 굳혔지만 유진의 대담함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발끝은 이제 현우의 무릎을 지나 허벅지 안쪽 가장 민감하고 은밀한 곳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현우 씨, 안색이 안 좋네. 어디 아파요? 민석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현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테이블 밑에서 유진의 발가락은 이미 현우의 바지 지퍼 근처를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있었다. 아내 지수가 바로 옆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우는 거부할 수 없는 쾌락과 공포가 뒤섞인 전율에 휩싸였다. 유진은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지수에게 와인을 권했다. 지수야, 이 와인 정말 달콤하다. 그치? 현우의 이성은 그 순간 완전히 타버렸다. 며칠 뒤 민석의 제주도 출장 소식이 들려왔다. 현우는 심장이 터질 듯한 죄책감을 억누르며 지수에게 급한 야근이 생겼다는 거짓말을 남기고 유진의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진한 향수 냄새와 일렁이는 촛불의 향연이 현우를 맞이했다. 거실 중앙 유진은 속이 훤히 비치는 검은색 레이스 슬립 한 장만을 걸친 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실루엣은 마치 남자를 잡아먹는 요부 같았다. 유진은 와인 잔을 내려놓고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를 보았다. 그 사람 지금 제주도 호텔에 있어요. 혼자 간 게 아니야. 유진이 던진 태블릿 PC 안에는 민석이 낯선 여자들과 난잡하게 뒤섞여 있는 영상과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저질스러운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현우가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할 때 유진이 다가와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며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다. 우리가 지키려 하는 모든 것이 바보 같은 짓이었어. 현우 씨, 억울하지 않아요?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닿자 현우의 하반신이 격렬하게 반응했다. 유진은 도끼 어린 미소를 지으며 그의 벨트를 풀었다. 우리도 똑같이 해요. 아니, 그 인간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지독하게. 여기서 그 사람 침대 위에서. 유진은 현우를 이끌고 안방으로 향했다. 민석과 유진의 결혼 사진이 걸린 벽면 아래 두 사람은 짐승처럼 서로를 탐하기 시작했다. 유진의 매끄러운 피부가 현우의 거친 몸과 맞닿을 때마다 비릿한 쾌락이 방 안을 채웠다. 현우는 유진의 몸 안에서 격정적으로 움직였다. 유진은 고통인지 희열인지 알 수 없는 비명을 지르며 현우의 등에 손톱 자국을 깊게 새겼다. 더 세게 해줘요. 민석이가 이 침대에서 나를 안았던 기억이 하나도 안 남게. 현우는 유진의 허리를 거칠게 잡아채며 그녀의 목덜미를 파고들었다. 아내 지수의 다정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유진의 젖은 눈동자와 뜨거운 신음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은 어둠이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은 추악했지만 금기를 깨부수는 쾌락은 달콤한 나락보다 강렬했다. 그날 밤 그들은 단지 육체를 섞은 것이 아니었다. 서로의 영혼을 배신이라는 불길 속에 던져 넣은 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다. 유진의 방 안가득 채운 촛불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두 사람의 위험한 쾌락의 몸짓은 멈추지 않았다. 유진의 몸 안에 모든 것을 쏟아낸 현우에게 유진은 귀가에 좋았어. 그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감미로운 저주였다. 현우는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낮에는 민석의 친구이자 지수의 남편을 연기했지만 밤이면 유진의 몸 안에서만 숨을 쉬는 탐닉의 노예가 되었다. 민석이 출장을 핑계로 외박을 하는 날은 두 사람에게 축제와도 같았다. 민석의 채취가 남아있는 침대 위에서 현우는 유진의 땀방울을 들이키며 알 수 없는 우월감을 느꼈다.
10년간 자신을 압도해왔던 성공한 친구 민석의 모든 것을 빼앗고 있다는 정복감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어느 날 새벽 격렬한 정사 끝에 쾌락에 잔열이 가시지 않은 방 안에서 유진은 현우의 가슴팍에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 신음을 내뱉던 여자의 것이 아니라 서늘한 눈빛이 빛나고 있었다. 현우 씨, 단순히 몸을 섞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 인간 가진 걸 다 잃어봐야 해. 유진은 현우를 이끌고 민석의 서재로 향했다. 그녀는 민석의 금고에서 꺼낸 서류 몇 장을 책상 위에 던졌다. 민석이 회사 공금을 유령 업체를 통해 빼돌려온 내역이었다. 그 돈은 민석이 만나는 수많은 여자들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명품 가방 값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이 자료 현우 씨가 터뜨려줘요. 당신은 민석이 회사 사정을 잘 알잖아. 내부 고발자로 위장해서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려요. 현우는 잠시 주춤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를 넘어선 범죄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현우의 바지 지퍼를 내리며 그의 귀 속에 뜨거운 숨을 불어넣었다. 이게 끝나면 난 온전히 당신 거야. 민석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우린 아무 방해 없이 매일 밤을 함께할 수 있어. 유진의 손길에 다시금 욕망이 치솟은 현우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과 증오, 그리고 뒤틀린 승부욕이 그를 파멸의 설계자로 만들었다. 며칠 뒤 민석이 또다시 접대를 핑계로 집을 비운 밤. 현우는 민석의 집으로 스며들었다. 거실 한복판에 놓인 민석의 노트북을 열었다. 유진이 미리 심어둔 해킹 앱을 이용해 민석의 은밀한 폴더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곳엔 상상보다 더 추잡한 기록들이 가득했다. 민석이 여자들과 나눈 변태적인 영상들, 회사 돈을 세탁한 장부들, 그리고 친구인 자신을 호구라고 지칭하며 비하한 대화 내용까지. 현우는 분노로 눈이 뒤집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모든 자료를 USB에 복사했다. 자료가 옮겨지는 동안 유진은 현우의 뒤에서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맞지? 저게 당신이 믿었던 친구의 본 모습이야. 자, 이제 이 쓰레기를 세상에 뿌려야지. 현우는 유진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단순히 회사에 제보하는 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다. 그들은 민석의 영혼까지 갈갈이 찢어놓기로 했다. 현우는 민석의 회사 게시판과 감사팀의 익명으로 횡령 장부와 증거 사진을 전송했다. 한편으론 민석의 부모님과 장인, 장모에게 민석의 난잡한 사생활이 담긴 USB를 택배로 발송했다. 마지막으로 민석이 만나는 여자들의 연락처를 파악해 서로의 존재를 알렸다. 현우는 PC방과 대포폰을 이용해 이 모든 과정을 실행하며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자신이 보낸 메일 한 통, 사진 한 장에 민석의 견고했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은 그 어떤 마약보다 중독적이었다. 작업을 마친 현우는 유진을 호텔 펜트하우스로 불렀다. 두 사람은 민석의 파멸을 축하하며 샴페인을 터뜨렸다. 현우는 유진의 옷을 거칠게 찢어발기며 그녀의 몸 곳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겼다. 이제 민석이는 끝났어. 내일이면 그는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현우는 승리감에 취해 유진의 목덜미를 물어뜯듯 키스했다. 하지만 그는 보지 못했다. 현우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거울 속 유진의 눈동자가 승리감이 아닌 기괴한 냉소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복수의 톱니바퀴는 현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잔인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민석이 제주도에서 내 연녀들과의 활락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 그가 공항 게이트를 나서자마자 마주한 것은 따스한 햇살이 아닌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는 검은 파도였다. 회사 보안팀의 긴급 호출, 분노에 찬 장인의 부재중 전화 50통, 그리고 비아냥 섞인 동료들의 메시지. 현우와 유진이 뿌린 진실의 파편들은 민석의 견고한 세상을 단 몇 시간 만에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민석은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를 맞이한 것은 익숙한 디퓨저 향기가 아닌 비릿하고 서늘한 배신의 공기였다. 거실 바닥에는 민석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불륜 사진들과 횡령 장부 복사본들이 쓰레기처럼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난장판의 중심, 거실 소파 위에는 유진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유진의 옆에는 그녀의 어깨를 소유욕 강하게 감싸준 현우가 있었다. 현우의 셔츠 단추는 두억에 풀려 있었고 그의 목덜미에는 방금 전까지의 정사를 증명하듯 붉은 흔적이 선명했다. 왔어. 생각보다 빨리 왔네. 유진이 와인 잔을 흔들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발밑에는 이미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가 뒹굴고 있었다. 민석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다. 10년 지기 절친과 자신의 아내. 민석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채 경련했다. 김현우. 너 내가 어떻게 해?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민석의 비명 섞인 절규에 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민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유진의 허리를 자기 쪽으로 더 바짝 끌어당겼다. 현우의 눈에는 예전의 열등감 섞인 우정 대신 포식자의 잔인한 승리감이 넘실거렸다. 우리가 어떤 사이냐고. 내가 내 여자들한테 나를 호구라고 부르며 비웃던 사이. 아니면 내가 버린 쓰레기 같은 시간을 내가 대신 채워주던 사이. 현우는 민석의 발치에 흩어진 외도 사진 한 장을 구두 끝으로 짓밟았다. 내가 먼저 망가뜨린 가정이야, 민석아. 넌 내가 가진 게 영원할 줄 알았겠지만 내가 그 여자들과 침대에서 뒹구는 동안 나는 이 집에서 내 침대 위에서 유진이를 안았어. 내가 짐승처럼 밖으로 돌 때 난 이 여자의 상처를 치료해줬지. 아주 깊고 뜨겁게. 민석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현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현우는 가볍게 그를 밀쳐냈다.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정신적으로 붕괴된 민석은 힘없이 거실 바닥에 처박혔다.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은 민석에게 다가가 와인을 머리 위로 천천히 쏟아부었다. 붉은 액체가 민석의 고가 양복을 적시며 피처럼 흘러내렸다. 이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야, 민석 씨. 추잡하고 더러운 나고자. 유진은 현우의 팔에 매달리며 민석의 귓가에 속삭였다. 현우 씨는 당신이랑 달라. 당신이 나를 외롭게 방치하는 동안 이 사람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여자로 만들어줬거든. 당신이 횡령한 그 돈들 덕분에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썼어. 고마워. 현우는 유진의 턱을 들어올려 민석이 보는 앞에서 진득하게 입을 맞췄다. 민석의 집, 민석의 공기로 가득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두 사람의 행위는 공개 처형보다 잔인했다. 나가, 민석아. 여긴 이제 내 집이고 내 여자야. 경찰이 내 횡령건으로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챙겨서 꺼져. 현우의 차가운 명령에 민석은 넋이 나간 채 기어나갔다. 등 뒤로 현우와 유진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파고들었다. 현우는 민석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쾌감에 전율했다. 하지만 그는 미처 알지 못했다. 민석이 사라진 거실, 자신을 안고 있는 유진의 눈동자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갑게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파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민석이 비참하게 나간 뒤 적막해진 거실에는 승리자의 것인 줄만 알았던 침묵이 흘렀다. 현우는 유진을 끌어안으며 마침내 완벽한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확신했다. 민석의 재산, 명예, 그리고 그의 아내까지. 모든 것이 현우의 손바닥 안에 있는 듯 했다. 하지만 그 정적을 깨고 현관문이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현우의 아내 지수였다. 그녀는 평소처럼 다정하지도 배신감에 오열하지도 않았다. 그저 죽은 생선의 눈처럼 차갑고 무거운 시선으로 소파 위에 두 사람을 응시했다. 지수야, 내가 여긴 어떡해. 당황한 현우가 유진의 허리에서 손을 때려 했지만 오히려 유진은 현우의 목을 더 깊게 감싸 안으며 지수를 향해 생긋 미소 지었다.
지수는 무표정하게 거실 탁자 위로 USB 하나를 던졌다. 화면 속에서 재생된 것은 적나라한 영상이었다. 민석의 집, 그리고 현우의 안방. 현우가 유진의 몸을 탐하며 민석을 조롱하고 지수를 멍청하다고 비웃던 모든 순간이 고화질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거 내가 설치한 거야.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수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더 꺼냈다. 그것은 현우가 민석의 노트북에서 빼돌렸던 횡령 자료의 원본, 그리고 현우가 그 자료를 조작하고 유포했다는 증거들이었다. 지수와 유진, 두 여자는 본래 각자의 지옥에 갇혀 있었다. 유진은 남편 민석의 오만한 과시욕과 불륜에 신물이 난 상태였고, 지수는 남편 현우의 비열한 열등감과 비겁한 우월감으로 밖에서 굽신거리고 돌아온 날이면 그는 지수의 사소한 실수나 부족함을 지적하며 권위를 세웠습니다. 지수는 남편이 사회생활에 지쳐 예민한 것이라 믿고 받아주었지만 사실 현우는 지수를 자신보다 낮은 곳에 있는 존재로 고착시켜 자신의 망가진 자존감을 복원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자신을 말귀도 못 알아듣는 답답한 여자, 매력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낡은 가구라고 취급했다. 가장 가까운 보호자여야 할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치워버리고 싶은 폐기물 정도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지수는 현우가 자신의 존재를 지워버렸듯 지수 역시 현우가 가진 모든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빼앗아 버림으로써 그가 지수에게 준 묘멸감의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두 여자가 처음 대면했을 때 그들의 이야기는 피해자들의 눈물 젖은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두 여자는 영리했습니다. 그들은 슬픔은 사치이며 오직 복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남편이 10년지기 친구라는 점, 그리고 그 우정의 밑바닥에 질투와 경멸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현우 씨, 당신은 참 다루기 쉬운 남자였어. 현우의 품에서 벗어난 유진이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한 채 지수의 곁으로 다가가 자연스럽게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수는 유진의 손을 부드럽게, 그러나 소름 끼칠 정도의 힘으로 밀어냈다. 지수 언니. 유진의 눈동자에 기묘한 공백이 생겼다. 지수는 대답 대신 탁자 위에 놓인 태블릿 PC의 화면을 옆으로 넘겼다. 새로운 영상과 서류들이 나타났다. 유진아, 넌 참 영리했어. 민석 씨의 횡령을 현우 씨가 폭로하게 만들어서 넌 모든 것을 얻고 이혼하게 됐지. 하지만 너도 잊은 게 있더구나. 지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분하고 깊었다. 그것은 지옥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성고와 같았다. 현우 씨가 민석 씨 돈을 빼돌릴 수 있도록 내부 정보를 넘겨준 건 너였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우와 공모해 비자금을 세탁한 정황. 여기다 있어. 현우가 찍힌 영상뿐만 아니라 내가 현우를 종용해서 민석 씨를 파멸시키라고 속삭이던 그 모든 교사의 순간들도. 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지수는 한 걸음 다가와 유진의 어깨에 내려앉은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쓸어 넘겼다. 넌 내가 너와 손을 잡았다고 생각했니? 아니, 유진아. 난 내 남편을 뺏고 내 가정을 조롱한 여자를 용서할 만큼 관대한 사람이 아니야. 넌 현우라는 칼을 빌려 민석이를 쳤고 나는 그 칼을 쥔 내 손목을 자르려는 것뿐이야. 지수가 내민 서류 뭉치에는 유진이 숨기고 싶어 했던 과거의 사생활과 이번 사건을 통해 챙기려 했던 부당이득의 증거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현우 씨는 불륜과 조작으로 몰락하겠지만 너는 그 모든 범죄의 설계자이자 공범으로 법정에 서게 될 거야. 민석 씨가 가만히 있을까? 자기를 나락으로 보낸 게 현우가 아니라 자기 아내였다는 걸 알게 되면. 지수는 쇼핑백을 챙겨 들고 일어섰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현우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석상처럼 굳어버린 두 남녀는 지수가 설계한 거대한 침묵의 함정 안에 갇힌 채 서로를 원망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고마워, 유진아.
내 덕분에 현우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어. 이제 남은 건 너희 둘이 서로를 증오하며 그 지옥에서 썩어가는 걸 지켜보는 일뿐이네. 그리고 현우야, 너도 맨몸으로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 아니면 더 추악한 나락으로 떨어져 하며 이혼 서류를 바닥에 던졌다. 지수는 단 한 번의 뒤돌아봄 없이 문을 열고 나갔다. 닫히는 문소리는 마치 단두대에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거실의 정적을 찢었다. 거실에 남겨진 것은 주인을 잃은 추잡한 욕망의 흔적과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한 두 짐승의 비명뿐이었다. 복수는 그렇게 지수가 설계한 완벽한 거역할 수 없는 종말 속에서 진정한 마침표를 찍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